1959년 여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 26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명절 준비에 부산했던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뽑기 2개 주세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네 가게는 오늘도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10살 난 영수가 동생 영희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수야, 동생 손 꼭 잡고 다녀야 한다. 박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그때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남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풍 사라가 북상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동네에서 제일 의젓한 형이었습니다. 7살 동생 영희를 언제나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겨우 남매를 키웠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 오시면 저녁 먹을 수 있어. 가난했지만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불쌍한 남매를 애지중지 돌봤습니다. 9월 17일 아침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네. 동네 이장 김영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풍이 온다던데 다들 조심하시오. 집안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걷어들이고 창문을 닫고 집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빨랫줄에 매달린 옷가지들이 펄럭이며 날아갔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얼른 집에 들어와. 옆집 최 아주머니가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골목길에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사람들은 집 안에서 불안한 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골목 끝 낡은 판잣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사는 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정 영감님, 동네 청년 몇 명이 폭우를 뚫고 뛰어나갔습니다. 서로 몸을 밧줄로 묶고 무너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했습니다. 고맙소. 구조된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 할아버지를 제일 튼튼한 이장 집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있읍시다. 김 이장의 아내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이미 몇몇 가족들이 집을 떠나 이장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무사하니 다행이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순의 오두막은 더욱 낡았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서워. 영희가 오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수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주인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10살 소녀는 7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풍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악마 같던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다들 무사하신지 확인해 봐야겠소. 김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동네 청년 서너 명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다들 무사하시오. 네, 집은 망가졌어도 사람은 무사합니다. 김 이장 일행이 영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어디 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장은 급히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수와 영희가 없어졌소. 그 말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손전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영수 어머니는 연락했어? 네, 전갈 보냈습니다. 곧 오신다고 합니다. 좋소, 우리가 먼저 찾아봅시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오. 26가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산 위쪽으로, 한 팀은 개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넘고 쓰러진 나무를 헤치며 사람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혹시 개울에 떠내려간 건 아니겠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장님, 혹시 우리 가게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수가 가끔 비 올 때 처마 밑에서 놀곤 했거든요. 맞소. 거길 확인 안 해봤소. 일행은 급히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영수야, 너네 거기 있니? 문이 열리자 구석에 두 아이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가 영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가게로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영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영수 어머니였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엄마. 남매가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 무사해요. 자기 자식처럼 걱정했던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동네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쓰러진 나무들, 진흙으로 뒤덮인 골목길.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소. 김 이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부터 치웁시다. 아니요, 제일 피해가 심한 정 영감님 댁부터 치웁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것을 옮기고 아낙네들은 진흙을 쓸어냈으며 아이들은 작은 물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판잣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네. 그때 김 이장이 나섰습니다. 정 영감님, 우리가 다시 지어드리겠소. 뭐라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오. 당연하지요. 동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은 정 할아버지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수였던 박 씨가 설계를 맡았고 젊은이들이 자재를 구해왔으며 아낙네들은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나. 뭐가 신세, 우린 다 식구 아니오?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와 영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왔습니다. 못을 나르고 물을 길어다 주고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영수야, 고맙구나. 넌 참 의젓한 아이야. 정 할아버지가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다들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 할아버지의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판잣집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이제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거요. 방 목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정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 마시오. 우린 이웃 아니요? 동네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추석 당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진흙으로 뒤덮인 골목. 차례를 지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제대로 못 지내겠구먼. 김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 명절이지만 제사상 대신 복구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추석날에도 동네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인데 미안하오. 무슨 말씀이요? 집부터 고쳐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소. 송편을 빚을 여유도 차례를 지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추석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간단하게라도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소?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다운 제사상은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요. 올해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시다. 각자의 집에서 간소하게나마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영순의 남매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송편도 없고 제사상도 변변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사합니다. 동네 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절 음식은 없었지만 각 집에서 있는 대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보리밥, 김치, 된장찌개 명절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명절이요. 살아서 함께 밥 먹는 것 말이요. 정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절 오후 아이들은 골목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영수와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도, 개, 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풍의 공포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 헤매던 그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어른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 동네가 더 단단해진 것 같소. 김 이장이 담뱃대를 물고 말했습니다. 맞소 어려울 때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되는 법이지. 우리 동네처럼 정 많은 곳도 없을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저 달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저 딸이 참 밝구나. 그러게 말이요. 우리 마음도 저 달처럼 밝았으면 좋겠소. 달빛 아래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동네는 거의 복구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은 다시 쌓였고 쓰러졌던 나무는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또 동네 사람들은 뿌듯해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구멍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풍 때 일부 파손되었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도와 고쳤습니다. 할머니 뽑기 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야, 그날 밤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0살 소녀는 그날 밤 많이 자랐습니다. 동네 입구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김 이장이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이 비석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동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모여 섰습니다. 태풍 사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때 그 시절, 태풍 사라가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닌 바로 사랑이었나 봅니다.